문제는 저 계곡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다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을 건설해왔던 저 홀로서의 농업이 가능했던 저 기후 조건에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스스로가 자기 증폭적으로 바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위험은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에게 닥쳐지게 되는 바로 이 기후 위기는 바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6번째 이제 주제인데요. 회복 불가능한 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한 이래 우리 인류는 엄청나게 정말 많은 그런 위험을 겪었죠. 각종 자연재난, 각종 감염병, 전쟁, 최근 들어와서 금융위기까지 이러한 위험들을 이제 겪었는데 그러한 위험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그러한 위험들을 또한 하나하나 극복을 했었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위험은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에게 닥쳐지게 되는 바로 이 기후 위기는 바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이제 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 BIS 보고서예요. BIS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은행에 BIS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그 BIS인데 이건 은행의 이름입니다. 세계 결제은행이라고 하는데 각 나라의 이제 중앙은행을 갖다가 우리가 BIS라고 부르죠. BIS에서 바로 이제 2020년도에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이 그린 스완을 바로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바로 이제 그 금융의 대응에 대한 것을 나타냈는데 이 보고서에서 저 스완 100조를 갖고서 바로 이제 위험을 분류를 해냈어요. 바로 그 위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 위험을 갖다가 화이트 스완 그러니까 하얀색 위험으로다가 그다음에 블랙 스완 까만 하얀색 그다음에 그린 스완 녹색의 하얀색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으로 세 가지로 이제 나눴는데 화이트 스완 그러니까 하얀색 이건 뻔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철이 되면 가뭄이 들 가능성이 많죠. 그다음에 여름이 되게 되면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겨울부터 해서 봄철까지 이 저수지와 댐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저수지와 댐에서 물을 좀 빼놓죠. 그거는 이제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 과거의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위험들을 갖다 미리 알 수가 있는 이러한 빤한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화이트 스완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랙 스완의 위험, 까만 하얀색 이게 말이 안 맞는 이러한 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백조라고 하면 이거는 하얀 새인데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호주로 처음 들어가 봤더니 이게 이제 호수에 동동 떠 있는 까만 백조가 처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블랙 스완의 이제 위험이다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경제적 위험. 경제 위험, 우리 98년도에 IMF 외환 위기라든가 2008년도에 금융 위기 이거는 그 미리 우리가 예측한 게 아니죠. 이건 갑자기 이제 얻어맞게 되는 이러한 위험이기 때문에 충격은 무지무지 큽니다. 특히 우리 요즘 이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감염병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블랙스완 계열의 그런 이제 위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블랙스완이 위험, 특히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 IMF 다 극복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다 극복했잖아요. 충격은 크기는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극복이 가능한 그런 위험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린스완의 이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 이 기후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 일어난다는 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얘는 이게 언제, 어디서, 얼만큼,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른다. 거기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불확실하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문제는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그 탄소 배출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온의 상승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기온의 상승이 현재는 탄소의 이제 배출량을 거의 그거를 따라가고서 지금 이렇게 쭉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배출량을 갖다가 탄소 배출량을 이제 줄이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기온이 계속 상승되느냐? 그렇지 않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배출량만큼만 기온이 상승되면 어느 정도 우리는 그러한 기후 위기에는 지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계속 지금 증가를 시키게 되면 기온의 상승이 배출량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상관없이 자기 증폭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걸 우리가 대먹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지구 스스로가 자기 증폭적으로 바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바로 여기에 이제 회복 불가능의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120만 년 동안의 10만 년 주기로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아주 규칙적인 이러한 변동 속에 이제 안에 있다가 지난 12,000년 전부터 우리가 홀로세 기온이 이제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안정한 조건에서 바로 이제 그 농업이 가능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문명을 탄생을 시켜 왔는데 지금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웠고 그래서 온실가스 농도가 늘어났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자 그래서 이 농업이 가능했던 이 홀로세의 이 기후 조건에서 점차 우리는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 바로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계속 화석 연료를 이런 식으로 배출을 해서 내달려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바로 저 계곡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저 계곡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다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을 건설해왔던 저 홀로세 농업이 가능했던 저 기후 조건에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인간 활동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게 되면 지상 기온이 올라가게 됐죠. 자, 그래서 북극권이 굉장히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북극권에 이제 해빙이 녹게 되게 되고 해빙이 녹게 되니까 시커먼 바다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더욱더 많은 태양 햇빛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되고 온난화가 더욱더 일어나고 빙하는 더욱더 줄어들게 되고 해빙이 줄어들게 되고 저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지구 스스로 저렇게 온실가스 그 기온이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극권이 또 온난화가 되게 되면 저 시베리아 이런데 눈들이 싹 녹겠죠. 자, 눈들이 있을 때는 햇빛에 이제 반사가 돼서 햇빛이 우주로 되돌아갔는데 거기가 녹게 되니까 풀들이 자라요. 자, 그렇게 되면 햇빛이 이때 토양에 흡수가 되니까 온도를 높일 것이고 높였으니까 다시 또 온도가 높이고 다시 저것도 자기 증폭적으로 기온을 높이죠. 자, 또한 북극권에 저렇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저 시베리아, 카나다 이런 곳에 있습니다. 저 영구 동토층은 수십만 년 동안 식물이 꽝꽝 얼어있는 상태예요.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가 가열이 일어나게 돼서 녹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오게 됩니다. 메탄이 나왔으니까 그 온실가스 효과로 인해 갖고 지상 기온이 높아지고 다시 그렇게 되면 동토지대를 녹았으니까 또 메탄이 나오고 이것도 자기 증폭적으로다가 바로 이제 기온을 상승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이제 이유를 이제 대했는데 지구에는 이렇게
세 가지 말고도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계곡 속에 저 이제 빠져버리게 되고 나면 저기 안에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뭐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이게 막 사람이 사는 게 뭐 사는 게 아니야.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 원인이 봤더니 우리가 화석연료를 배출한 것 때문에 그렇대. 저 안에 빠져서 우리가 아무리 화석연료 줄인다고 애를 써봤자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지구는 자기 스스로 바로 이러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저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을 넘게 되는 저 임계선이 바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2도, 1.5도를 넘지 않아야지 저 안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바로 파리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러한 기후변화 협약들에서 바로 1.5도, 2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러한 것들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무슨 좋은 기후로 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문명을 건설해왔던 이 농업이 가능했던 이 기후 조건을 갖다가 지켜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후 위기 대응의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서 뭐 제가 한 세 가지 요인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이러한 그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날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저기 맨 위에 지금 북극 쪽에 있는 게 바로 지금 해빙이 지금 녹고 있는, 해빙이 녹게 되면 그만큼 더 이제 햇빛을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아래쪽에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러한 지역들이 바로 이제 동토지대가 이제 녹는, 그렇게 되면 메탄이 이제 나오는 그러한 것들도 지금 신호가 이제 잡히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그 녹색 지점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아한대 숲이에요. 지금 요즘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보면 뭐 시베리아나 카나다에 여기 뭐 숲에서 산불이 났는데 안 꺼진다 뭐 이런 외신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지금 그 지역이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냐? 원래 이제 그 지역이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수분이 토양에서 이 증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낙엽이 떨어져 있다, 이 낙엽이 바싹 마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싹 말랐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벼락이 한번 떨어져 갖고 여기에 이제 불이 한번 붙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 아한대 숲은 원래 이게 그렇게 벼락이 떨어져서 산불이 나야지 원래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불이 이렇게 나게 되면 그때 돼서 싹을 그때 열매가 탁 터가갖고 그때 이제 새로운 나무가 이제 자라서 젊은 나무들이 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는 자연적이라고 하면 이 늙은 나무들은 그 수분이 적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벼락이 쳤었을 때 이 늙은 나무들만 타고 젊은 나무들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젊은 숲들은 멀쩡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기온이 높아져서 건조화가 일어나갖고 이제는 이 젊은 숲들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위험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저기 아마존에 저기 열대 우림대가 지금 파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저기는 우리가 그 농토를 넓히기 위해 갖고 계속 저건 사람들이 산불을 이제 일으키면서 저 지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우림의 저기에서 내리는 비들은 어떻게 내리냐? 저 아마존은 저기는 저 바다에서 이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아마존 열대우림은 그 아래가 축축하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그 수분을 쫙 빨아들여 갖고 잎사귀에서 그 증발산 수증기를 이제 뿜어내고 그게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를 내리고 그것을 다시 또 나무가 뿜어 올려서 다시 또 증발산을 해서 또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거기를 갖다가 이제 불태워버리고 나무를 싹싹싹 없애버리게 됐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지역은 이제 비가 안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지금 우리가 산불을 내면서 아마존 숲을 파괴를 시켜버리면 지금 저기가 밀림 지역 아니에요. 저 지역이 앞으로는 그 사바나 기후,
초지가 쫙 깔려 있고 나무 몇 그루가 있는 이러한 사바나 기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거는 그 상태로 한번 변화가 일어나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산호초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이제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류 중에 4분의 1 정도가 어린 시절을 바로 저 산호초에서 보내게 돼요. 저 산호초가 없어진다는 건 결국 우리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빙하가 지금 저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 그 다음에 이제 저 남극에 있는 저 빙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극단적으로다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 금세기 말에 빙하가 녹아서 한 1m 정도 물이 올라올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예상을 한 거냐? 겉표면부터 차분히 녹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과학에서 계산이 가능해요. 우리가 마치 그런데 사탕을 갖다 입안에 넣고 녹여 먹으면 가만히 그냥 입안에 넣고 있으면 오래오래 가죠.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 딱 깨트려 버리는 순간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빙하가 겉표면부터 차분히 녹는 게 아니라 이게 깨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불안정해져 갖고 깨질 수가 있는데, 지금 과학에서는 이 깨지는 거는 계산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겉표면부터 차분히 녹는 것만 계산을 해서 금세기 말에 최대치 1m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성으로다가 저기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 그 다음에 저기 남극에 있는 빙하를 계속 관측을 하는데 여기저기 금들이 쫙쫙 가고 있습니다. 저게 깨져갖고 일부라도 저기 이제 해수면이 상승이 된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싹 다 녹게 되면 물이 7m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극 빙하가 싹 다 녹게 되면 물이 60m까지 올라오게 돼요. 저 일부 가 깨져서 한 3m 정도만 물이 더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문명은 다 해안에 지금 건설이 다 돼 있잖아요. 이 해안에 그렇게 많은 우리가 문명을 건설해 놨는데 이게 다 수장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위험성들이 바로 지금 신호로다가 지금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이러한 신호들이 아직까지 본격화는 안 됐지만 저러한 신호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온 상승에 따른 지금 위험 수준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저기 2001년도 저거는 IPCC 3차 보고서가 나왔을 때이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4차 보고서, 2013년도 5차 보고서, 그다음에 2018년도가 인천에서 있었던 IPCC 특별 총회의 그런 이제 결과인데, 보통 이러한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이러한 위험성을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4도 이상이 올라가야지 이제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는 1.5도나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일부 이제 위험성으로다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2021년도에 나왔던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다음 세기 안에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회복 불가능한 위험 상태인 티핑 포인트가 발생할 그런 과학적 증거를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뭔가 여기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가능성,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기까지 지금 과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기후 위기가 바로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